정치 파발마. 삼복도에도 달립니다. 지치지 않는 땡벌 봉버러봉봉 봉봉봉 봉봉봉. 이분은 지치지 않습니다. 최진봉 성공회 대교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이어서 시사평론계 호랑나비 들이대. 오늘도 들이대는 이봉규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날씨가 오늘 덥습니다. 예. 덥습니다. 이기자 아자님이 박사님 목요일 이 시간이 최고예요. 예?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요즘 뭐 사자성어 아주 뭐 양두구육 혹세무민 앙천대소 뭐 요즘 정치권에서 사자성어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런 문자를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시국을 사자성어나 네 글자로 표현을 하신다면요, 추첨해서 건강기능식품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부 총질 메시지 파장이 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어느 분이 얘기해 보실래요? 여당인 이봉규 박사님 먼저 하시죠. 내부 총질 그 문자 얘기하는 거예요? 네. 왜 모른 척하고 아니, 이러세요. 그건 이제 권성동 권한대행이 의도적으로 깠는지 예. 실수로 깠는지 그게 지금 논란이 분분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근데 살짝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사과를 두 번씩이나 하게 만들었는데. 아니, 의도가 있어도 사과는 또 사과죠. 어떤 의도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의도가 있는데, 일단은 이준석이 징계받고 아웃된 거는 윤핵관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게 아니고, 징계위가 한 거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하고 상관없는 거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은 이준석을 지지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나가서 내가 넘버 투다. 넘버 원은 이제 대통령이니까. 뭐 이런 걸 몇 가지를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흘린 거 아닌가. 이제 그냥 이렇게 뇌피셜로 추측하는 거예요. 뇌피셜로만 얘기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봉규 박사님이. 이건 나의 진정성을 또 이렇게 높게 평가해 줘 처음이다. 여당 감은 높게 평가해 줘 여기는. 자, 한 청취자께서요. 권 대표하고 전화 통화 하셨나 봐요. 이런 또 문자를 주셨네요. 아니. 저는 뭐 모릅니다, 그분을. 또 한 분은 또 모자 색깔이 바뀌었네요. 빨간 모자 빨고 있나요? 빨고 있나? 오늘 또 바지는 노란 반바지 입고 오셨어요. 조금 전에 싹쓸이 노래로 다시 여기 바닷가도 노래도 틀어드렸는데 바닷가 하십니까 오늘? 네. 자, 최진봉 교수님은? 그 내부 총질 메시지 폭탄이죠, 폭탄. 그러니까 의도적이라고 이봉규 평론가님 얘기하시는. 약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의도적인 면이. 이거 일치하네. 그건 일치합니다. 시작부터 일치하는 지점이 있네요. 저는 항상 공정하게 하기 때문에 불안하다. 벌써부터 일치하는 게 좀 불안해요. 네. 근데 결국은 이 권성동 문자 때문에 대통령 폭탄 맞았죠. 거기다가 지금 이준석한테 빌미만 준 거잖아요. 이봉규 박사님 그렇게 싫어하는 이준석. 빌미를 줬어요. 아니, 경찰에서 어떤 수사기가 나오든 이거 가지고 또 얘기할 거 아니에요. 봐라, 윤핵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짜고서 나를 이렇게 희생양 만든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거예요. 짜긴 뭘 짜? 그러니까 그 문자 내용 자체가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그거는 해석하기 나름이지.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솔직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저 당 갈등만 일으키는 당 대표 없어서 속이 시원하다. 이런 소리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까질 줄은 누가 알았어. 그러니까 그게 지금 진심이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그렇게 이준석이 징계받을 때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는 당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다가 지금 당무에 관여하시고 이준석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예전부터 갖고 계셨고 대선 때도 싫어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을 갈등의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제가 볼 때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세 번째 사고거든요. 사과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리더십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고 보고, 대통령도 사실은 부정적 이미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자들 이렇게 봅니다. 알겠어요. 대통령은 저쪽에 이제 그 최진봉 교수 같은 사람들은 대통령의 의중을 지금 이제 말하자면 비판하는 쪽으로 그렇게 보는데, 오히려 오른쪽에 있는 우파 국민들은요,
야 대통령 솔직하네. 나하고 똑같은 심정이야. 아 대통령도 그랬구나. 다행이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최진봉 교수도 약간 의도적인 부분은 있다. 권성동 대표가 그걸 보여준 게 그러면 권 대표가 내가 넘버2다 이걸 각인시키려고 일부러 흘렸다 이런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사실은 비판을 많이 받고 흔들렸었어요. 지난번에 그 7급 9급이 있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요 처음에 이준석 대표 징계 끝나자마자 원래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장제원 의원이나 김기현 원내대표는 조기 전당대 하자. 뭐 이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사고다 이러면서 본인이 그냥 쓱 넘어가면서 권한대행을 맡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었는데 그분에 대해서 이제 내부에서 좀 갈등도 보이고 흔들려는 마음이 그런 흔들려는 분위기가 생기니까 이거 대통령 뜻이야. 자기가 했던 거 다 대통령과 함께 한 거야. 대통령과 늘 아는 소통한 사람이야. 봐 이렇게 문자도 보내잖아. 예컨대 그런 의도로 보여줬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정치는요. 이게 힘자랑을 해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 내가 힘이 있다고 해야 지지자가 몰리고 지금 후원자들도 몰리고 이래요. 그래요? 근데 그럼 정치가 그거예요. 근데 내가 넘버2라는 걸 이 기회에 한번 근데 이상한 게 문자 온 게 주고받은 게 대통령하고 주고받은 게 11시 39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사진 찍힌 거는 오후 4시 10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그러면 몇 시간이 지났는데 4시간 20분이 지났는데 그걸 왜 확인하려고 그리고요. 그걸 한 2분간 쭉 들고 있습니다. 그 2분간이나 왜 들고 있을까? 2분 동안 들고 있었대요? 그리고 손가락을 오른손가락으로요. 그 무슨 이름 하나 나오죠. 강기훈. 네. 강기훈 함께하고 그 뒤를 쓱 가려요. 엄지손가락 가렸어요. 가려요. 그러면 그 뒤에 무슨 글자가 있는데 그건 보이기 싫은 거고 그다음에 강기훈이라는 이름은 띄우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쓱 가리고 이게 뭔가 냄새가 풀풀 난다. 그래서 의도라는 걸 강기훈 추측했습니다. 이름 얘기 나온 김에 누구라고 보시는 거예요? 거기 지금 제 추측은 그 청와대에 있는 분 행정관인지 뭔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새벽당이라는 자유새벽당의 공동대표 하다가 박결이라는 그 공동대표가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이제 공천받으러 나가니까 거기 이제 당대표를 이끌었는데 그 아주 반듯한 청년 정치인이다. 반듯한 청년 정치인이다. 우리가 볼 때는 최진봉 그래요. 교수님은요? 왜냐하면 저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같은 극우 유튜버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극우 우파예요, 유튜버의 우파. 한 분 우파라고 표현하신 게 극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반듯한이라는 얘기는 나와 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그렇지. 왜냐 이봉규 박사님이나 이 강기훈 씨나 4.15 부정선거 계속 주장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부정선거 주장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중국이 개입해 있다. 이렇게 주장을 또 했었어요. 그러니까 극우적 성향. 그러니까 사실은 천하람 잘 아시잖아요. 천하람 변호사가 또 이렇게 그런 말을 왜 하냐고 잘못된 발언이다. 이렇게 비판을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반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그런 유튜브를 운영했던 사람이어서 논란이 더 커지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천하람 얘기하는데 천하람은 이제 이준석 계열이고 이준석이 심은 사람이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극우라고 자꾸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극우가 어디 있습니까? 극우라든가 극좌는요 폭력을 동반해야 돼. 이봉규가 언제 폭력을 동반했습니까? 그럼 최진봉 교수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폭력이 아니고 이제 논조가 이제 주장이 자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권성동 권한대행이 그 강기훈 씨를 추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추천했는데 썼다는 거는 그 사람의 논조까지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확실히 우파구나. 이 안심이 되는 항목입니다. 그 우파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극자 거죠. 빼요. 우리 그거 없대. 알겠어요. 폭력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돼요. 안 되죠. 참고로 이봉규 평론가님 최진봉 교수가 해병대 대위 출신이라는 건 알고 계신가요? 해병대 아니라 뭐 할아버지라도 약간 밀리는 듯한. 약간 깨게. 언제 해병대 나왔어? 근데 혹시 면제하신 아니 근데 해병대 나온 분들 대부분 애국 진영인데 왜 저렇게 저 국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왜 그 삐딱하게 무슨 사랑해요? 말씀이세요? 국가를 제대로 사랑하셔야지. 국가를 사랑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당사자인 내부 총질 지칭된 이준석 대표 불편한 신경을 지금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얘기 좀 이봉규 평론가님부터 이준석 대표의 앞날 어떻게 전망들 하시는지. 근데 이준석 정치는
그러니까 뭐랄까 좀 비슷한 점이 이제 이재명 정치, 뭐 유승민 정치, 김종인 정치 그렇게 막 짬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식의 그 프레임 뒤집어 씌우기, 상대 전가하기, 철판 깔고 그냥 계속 밀어붙이기, 그다음에 유승민식의 그 윗사람 치받기, 그다음에 김종인식의 목리 부리고 땡깡 부리고 이런 걸 이렇게 멘토들을 여러 군데서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 같이 하고 있는데 젊잖아요. 이제 37인가밖에 안 됐는데 구만리 같은 인생을 저는 여기서 정치 인생을 종칠 수 있다. 앞으로 40, 50, 60, 70까지 정치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될 수 있었는데 아니 개인적인 아깝다. 그거 말고 아깝다. 당분간 앞으로의 이준석 대표의 정치 일정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니 계속 저러고 돌아다니겠지만 당내에서는 입지가 어려워지고 여기서 이제 자꾸 입지가 어려지면 아마 창당 비슷하게 바른미래당으로 왜 갔었잖아요. 유승민 등등해서 그렇게 자기가 또 무슨 청년들 규합해서 당을 하나 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당 대표 복귀 내년 1월 어렵죠. 예정인데 그건 언감생신이고. 최진봉 교수님 언감생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은 경찰 수사 결과예요. 경찰의 수사 결과가 정말 이준석 대표한테 불리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저는 복귀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경찰 수사 결과가 만약 문제 있고 기소까지 가는 그런 검찰로 기소 의견을 넘기면 그건 어렵죠. 그래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6개월에 복귀할지 안 할지 결정. 아니 정학 당해봤어요? 학교 다닐 때. 제가 정학을 당했겠습니까? 한 번도 안 당했죠. 정학 당할 모범생. 때 이거 보세요. 정학 당할 때 소년원에 뭐 들어가야만 정학 당하는 게 아니고 수사 결과가 나와야 정학 당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 학생으로서 품위 손상되면 학교에서 정학 내리는 거예요. 당 대표가 이게 무슨 정학을 내리더라도 수사 결과 나와야 되고 아니 그게 아니고 정학을 내려도 법적으로는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 법적인 부분을 충분히 하는 현시국을 사자성어나 또는 네 글자로 표현해 주세요라는 주제에 많은 청취자들께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후한무치 뻔뻔스럽게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뜻이죠. 초딩 문자 교언영색 교묘한 말과 알랑거리는 얼굴이다. 이전 투구,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다. 불구대천,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는 원수. 따로 국밥, 망국지한, 나라가 망하여 없어진 것에 대한 한. 이판사판, 위태위태, 초보 운전. 자,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 중에 이재명 의원의 부인 법인카드 의혹 사건의 참고인이 숨진 채 발견됐더라고요, 최진봉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40대 남성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분이 이제 지난번에 그 논란이 됐던 배모 씨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그 사무관으로 일했다는 분, 그분의 지인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이분은 이제 피의자는 아니고 참고인 신문을 한번 불렀고 조사를 한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부를 계획은 없었고 피의자로 이게 바뀔 가능성도 거의 없었다. 그래서 본인들 뭐 수사와 관련된 거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자세한 사항은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아서 일단 숨진 채 발견됐다라는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봉규 평론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의혹과 관련된 죽음이 네 번째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지만 죽음의 구판을 멈춰야 됩니다. 사람이 4명이나 죽어나가 자빠지는데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는요. 이게 보통 그 심정이라서 극단적 선택 안 해요. 그러면은 이게 압박이었는지 상대 어떤 세력에 의해서 압박이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너무 압박을 받았는지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꼭 부검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벌써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에 4명이 이런 선택을 했는데 그러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빨리 지금 본인 수사 들어가야 됩니다. 조사해서 관련성 그다음에 뭔 진술이 나왔길래 이런 압박을 받아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부검부터 해봐야 된다. 부검부터 하고 이재명 의원으로 수사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이제는. 자, 이재명 의원의 열성 지지자들이죠. 이른바 개딸들이 댓글 정화에 나섰다면서요? 일단 그걸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음모론을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이재명 의원과 전혀 관계도 없는 거를 지금 관계 있는 것처럼 자꾸 엮으려고 하시면 안 된다. 짧은 시일에 당일 사건에 4명이에요. 그러니까 관련된 사건에 4명이 그런 불행한 선택을 했다. 이것이 이재명 의원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거 연관될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그 사건하고 연관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건
사건과 연관돼 있는데 그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했는지 하는 부분들은 조사를 하고 있고 재판도 진행되고 있어요. 유동규 씨는 구속돼 있는 상태고 관련된 사람이 구속된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경찰도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법과 그것도 추사해서 곧 발표한다잖아요. 그와 관련된 것만 보면 돼요.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의원과 함께 일을 하거나 함께 무슨 관계가 있었던 분이 아니에요. 배모 씨의 지인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재명 의원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음모론을 자꾸 피는 것은 참고인 조사를 했다는 거는 뭔가 참고할 만한 그러니까요. 결정적 단서가 있으니까 참고인 조사를 거니까. 한 번 했대요. 한 번 하고 더 이상 부를 계획도 없었고 피의자로 전환될 그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이게 이재명 의원과 연관돼 있는 것처럼 여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없다는 건 지금 돌아가신 분이 피의자가 안 된다는 거지 그 사람이 발설하는 무슨 내용이 이재명한테 결정적인 무슨 단서가 되면은 골치 아픈 세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도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의심을 하시는 거고 그것 때문에 그러면 이분이 이재명 의원을 보호하려고 만약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음모를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본인의 생각이시고 본인의 추측인 것이지 헌법상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추측을 하는 거예요. 청취자들께서 혼자 뜨는 달님이 진봉이 형 잘한다. JY 강님께서는 봉규 박사님 말에 공감합니다. 자. 현 시국을 사자성어 또는 네 글자로 표현해 주소라는 주제에 청취자들 문자 참여하고 계십니다.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와줘요. 검사외전. 진퇴양난. 정권교체. 비상시국. 사상누각. 독불장군. 서민말살. 작전 실패. 자, 최진봉 교수님, 예? 경찰청장 인사청문회가 파행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행안부의 현안 보고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증인 중에 이제 유사명 총경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 모임을 주도했던 증인 채택을 거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30분 늦게 개회를 했는데 네. 간사 그리고 소위원회장만을 선임하고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정회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 경찰국 신설 반대 취지로 열릴 예정이던 경찰 전체회의도 이제 연기가 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국 반대 경찰 전체회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하기로 그걸 주장했던 분이 이걸 취소를 했습니다. 이유는 참석자가 공개되면 희생만 당할 수 있다. 즉 이제 징계를 당하거나 지난번에도 유삼영 이 총경 같은 경우도 유삼영 총경도 징계 받았잖아요. 그 회의 끝나고 KTX 타고 가는데 바로 문자로 징계받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피해자가 나올 수 있어서 일단 취소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행안부 장관에게 징계의 빌미만 줄 수 있어서 일단 모임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봉규 평론가님, 민주당에서는 시행령 제정을 강행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탄핵 소추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자, 이 지점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나라 정도로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전된 나라, 그다음에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거 아니에요? 이런 나라에서 이 제복 입은 분들이 단체 행동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제복이라는 건 군인하고 경찰인데 왜냐하면 제복에 그 주는 무게감도 있고 의무감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복이라는 건 국민과 나라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가지고 있고 수갑을 가지고 있고 곤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4만 명이 무슨 단체 행동을 하느니 총경들이 무슨 뭐 서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무슨 뭐 저 행안부 장관 탄핵을 뭐 이렇게 비슷하게 몰아가는 이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이거는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거는 청문회에서 세워서 이건 여당이고 야당이고 가리지 않고 이건 따지고 법대로 좀 엄격히 처벌을 해야 다시는 군대 일어나고 정권 바뀌었다 칩시다. 자, 그럼 그대들이 원하는 이재명이 대통령 됐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불만을 느낀 정치 이념을 가진 경찰들 다 일어나서 데모하고 군인들 다 일어나서 광화문으로 나오고 이러면 국민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14만 명이 단체 행동하면요. 그 사이에 강도들 누가 잡아요? 제가 질문 드린 거는 민주당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거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느냐.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한 거예요. 저는. 네. 제가 답변을 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사실관계가 잘못됐어요. 뭐 총칼 수갑을 갖고 있다. 갖고 있잖아요. 아니 갖고 있는데 회의할 때 갖고 왔어요?
회의할 때 안 갖고 왔잖아요. 그리고 회의도 휴일날. 아니 회의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마치 무슨 뭐 그 권력을 전복시킬 목적으로 모인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휴일날 쉬는 날 자기 휴일 시간에 모여서 그것도 위에 있는 청장한테 보고까지 하고 내가 지역 떠나서 잠깐 아산에 가서 회의하고 오겠습니다. 보고까지 하고 왔어요. 와서 회의한 게 뭡니까? 이거 우리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 의견 모으려고 회의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무슨 구테타를 얘기하고 12.12를 얘기하고 하나회를 얘기하고 이게 말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단체 행동을 아니 단체 행동이 아니라 모여서 회의도 못해요? 아니 회의하는 게 어떻게 단체 행동이에요? 무슨 회의예요? 회의죠. 의견 모으려고 회의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경찰의 입장이 어떤지를 회의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네 글자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무가내, 아비규환, 갈팡질팡, 어이상실, 가관이다. 자 이제 두 분 또 한 줄 평. 현 시국을 사자성어 또는 네 글자로 좀 듣고 싶은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청취자 문자하고 똑같은 거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창의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봉규 박사님부터 해주세요. 3, 2, 1. 윤통 억울.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너무하겠는데요? 뭐가 억울해? 윤 대통령 억울한 거 아니에요? 이거 솔직히 표현한 건데 그걸 누구야 권성동 의원이 깠으니까. 이어서 최진봉 교수님 해주세요. 3, 2, 1. 점입가경. 아주 볼수록 아주 그냥 가관입니다. 가관이에요. 속이 후련했냐? 속이 후련하냐는데요? 속이 후련합니다. 아니 사자성어 하려는데 왜 톡까지 달고 그래? 사자만 딱 얘기해.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이봉규 시사평론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병대 나와.